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안녕 문현주님. 아침 운동을 나갔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일교차가 심하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라고 아주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비슷한 의견 아이비님. 간밤에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그렇게 덥던 날도 이제는 가을한테 자리를 내주나 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아침에 좀 이제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새벽에 나올 때 이제 약간 자켓을 좀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가을 냄새가 이제 슬슬 풍겨옵니다. 이제 네. 다 끝나갑니다. 더위는. 네. 나회원님. 남편 생일 새벽밥 해놓고 시선집중을 들으며 오늘 아침 저는 귀농 귀촌을 위해 학교 입소 날이라 지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귀농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왜 학교 혼자 가시지? 남편에게는 생일날 함께하지 못하지만 멀리서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남편은 도시에서 벌고 부인은 귀농해서 농사짓고 그리고 주말 부부. 혹시 이런 그림일까요? 오, 좋은 거죠? 전생에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고 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튼 나혜연님 남편분 생일 축하드리고 나혜연님의 귀농 귀촌을 위한 학교 파이팅 하시고요. 남김장묵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남김장묵님. 네, 종배성. 오늘도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세요. 뉴스 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12월 3일 그날 밤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행적을 포착을 했는데요.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2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대접견실 안에서 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어보는 장면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옆에 놓인 문건을 가져가서 읽어본 뒤에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네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국회 나와서 문건 받은 적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중간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나 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문건 받은 게 지금 차례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 그때 당관들 국무위원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미션이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임무가 하달이 됐느냐?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계속 파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지금 CCTV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다라고 하는 이우환 작가의 그림. 이게 특검이 압수를 할 때 진품 감정서까지 확보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진품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저도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또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가 위작 판정을 내리고 그 보고서를 지난 5일 김건희 특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위작 판정의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일단 유통 경로 이게 이제 대만의 한 어떤 경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유통 경로가 이해가 안 된다. 일단 특히 시작가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완 화백은 해외에서 상당히 유명한 화백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부터 시작했던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서명도 다른 이완 화백의 서명과 다르다. 그다음에 재료 등도 좀 이상하다. 이런 등등의 근거로 위작 판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했을 때 한국미술품감정센터는 진품 감정서를 발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바로 이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 뭐 지인을 통해서 샀다고는 합니다만 진품인 줄 알고 사서 건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장 여부는 좀 더 정밀하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재미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에 가서 이 관련 질문을 받고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나 같으면 안 산다. 그거 짝퉁이다. 가짜다. 짝퉁이다. 나 같으면 안 산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위작 판정이 내려졌다는 이 이야기와 김건희 씨가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냐? 김건희 씨는 알고 있었다라는 추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위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냐? 감정을 해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누구에게 갔던 그림이냐? 김건희 씨에게 갔던 그림이다라는 추정도 또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작인 줄 알았는데 공천은 왜 밀어줘요? 문제는 이런 것이겠죠. 그 시점이 지금 확인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이 가짜라고 안 시점이요? 그렇죠. 시점이 확인이 안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정성이 갸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유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싱거운 더블 에스프레소님은 혹시 빼돌린 건가요? 진품이 어딘가에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시네요. 그 이제 그 귀금속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위작도 그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에비추맨님 가짜 좋아해서 가짜 사다 준 건가?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특검이 수사해야 될 건 계속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고구마 줄기죠, 뭐 한마디로.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되면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꿔서 세제, 경제, 금융, 국고정책을 담당한다. 이런 거고요.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까지 흡수해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방향이 큰 변화 없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는 디테일을 다듬어야 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좀 봅시다. 어쩌면 관련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압수한 5천만 원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캐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답이 있었는데 가장 황당한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김정민 수사관의 문답 들어보시죠. 그럼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 답변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은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위증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희미한 기억력을 앞세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에 지시한 것은 아니고 지시될 수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입니다. 자, 상설특검법 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안 공포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자, 상설특검 수사.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다른 점 하나가 도출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띠지 분실은 고의여도 문제고 실수여도 문제인 겁니다. 고의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키우는 것이고 실수라면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구심과 회의감이 궁극적으로 가닿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검찰개혁, 특히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럼 검찰은 이라고 하는 반문. 당연히 이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상설특검이 가동이 된다면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이 보안 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 전개되는 시기와 딱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구덩이를 파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목광남님이 저 수사관들이 검찰 해체에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오 언니님이 만약에 제가 수사관이었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관봉띠가 스스로 스르륵 풀렸습니다. 탁 치니 스르륵. 풀린 것까지는 갔는데 그 띠지가 다리가 달려서 어디 걸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박상록님이 수사관님들의 말을 쭉 듣고 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8998님, 1년짜리 초보 수사관이 국회 나와 답변 태도는 아주 오래된 경력직 같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JB가 왜 이 자리에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라고 해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담당 검사가 띠지를 분실을 인지한 게 1월 8일이라 그러는데 네. 윗선이 파악한 거는 4월이었고 언론 보도가 난 것도 4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 좀 제기한 바가 있었죠. 네. 근데 검찰은 그러면은 띠지가 사라졌는데 이거를 왜 공개를 했느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그 박 부장검사가, 박건욱 당시 부장검사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띠지 유실을 언제 알았냐라고 하니까 언론 보도가 난 뒤인 4월 하순쯤에 알았다. 그러면 언론에 그거를 알려준 검사는 누굽니까? 그리고 왜 알려줬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안 밝혀진 거예요, 그거는. 네, 이것도 결국은 상설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재현 검사 1월 8일에 그 없어졌다는 걸 가장 먼저 인지한 담당 검사죠. 이 검사팀을 일단 불러서 국회로 불러서 더 논의를 좀 해보고 청문회나 아니면 현안 질의 형식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수사가 이뤄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국혁신당에 좀 시선을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비대위 구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문이 가라앉을 것이냐, 이걸 짚어야 되는데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미지수입니까? 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서울대 82학번 동기이자 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었던 장영승 전 서울산업진흥원 대표가 그저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이 있는데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7월 17일 조국을 면회했다. 내가 나가야 해결이 되고 나가서 해결하겠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 나왔다. 그리고 저는 믿고 기다렸지만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과 일절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조국 원장은 출소 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조국 원장이 그제 경향TV에 나가서 스스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그 과정에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한번 만나겠다는 약속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잡힌 일정 마치면 연락드리고 뵈야겠다라고 그분의 대리인에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제가 만남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참 안타깝고. 네, 간단히 말해서 뭐냐, 이 사건을 후순위로 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자기 고백,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원장은 강미정 대변인이 4일 탈당을 선언하자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에게 연락해서 강미정 대변인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그러자 직접 강미정 대변인에게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던데 결국은 스스로 뒷북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뒷북을 자초했고 결국은 그 때문에 파문을 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지도부의 총사퇴고 비대위 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원장은 뒷북을 쳤는데 또 조기 복귀를 한다. 아이러니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혁신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이제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지에 대해서 1시간 30분가량 경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 김창면님 등 뭐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네, 그리고 피해자 힘내라라는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뉴스 리포트 잠깐 들어보시죠. 현대차와 LG가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갑작스런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일단은 전자여행 허가제 등을 통해 출장 간 이들 등의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미국과 협상한 자동차 등의 관세 명문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석방교섭이 타결이 됐다고 전했고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르면 10일 비행기를 탈 것 같다. 지금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세기를 보낸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점은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자세히 짚을 거고요. 여기서 딱 이거 하나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죠? 자, 미국이 한국에 바람하지 않는 게 뭡니까? 조선업 협력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그것인데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숙련된 한국 인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정부는 50, 60대의 숙련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화된 비자 발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번 되물어 봅시다. 조선업의 한국 인력과 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 인력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배터리 공장도 미국의 투자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것이고 공장 건설의 필수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인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함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자, 이분들 배터리 공장 안 짓고 그냥 철수합니다. 그럼 뭐라 안 할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공장을 짓든 말든 한국 처분에 그냥 맡겨도 되는 거죠. 한국 기업의 처분에 맡겨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도대체 미국이. 예? 그러면 지금 장기 체류 비자가 그렇다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그러면 조선의 어떤 숙련 어떤 인력들이 미국에 갈 텐데 그들도 체포 구금할 겁니까? 이거 약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대 정부로 추가 협상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짚어보기로 하고 다른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한학조 통일교통제가 오늘 소환될 예정이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에 김건희 특검이 11일에 나와라 이렇게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오늘 김장환 목사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김장환 목사가 출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목사 측은 통화 내역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망신주기 목적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요. 통화 내역 저희도 자세히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개를 망신주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장관, 여당 의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등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통화를 한 사실 저희도 전한 바가 있는데 헌데 이걸 망신주기라고 규정을 한다? 그게 정말 망신주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전방위로 여러 사람과 통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자기 인정으로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이거 아무 문제 없다. 통화한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그걸 망신주기로 연결을 지어서 사고를 하고 특검 불출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네, 윤영기 님이 어디서 많이 들은 이유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당당하면 그냥 나와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지만 과연 응할까요? 근데 하여간 뭐 본인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뭔가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하는데 출석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